드디어 봄바람 휘날리는 봄이 왔네요. 그러나 1년 전 제 마음은 차가운 겨울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결혼을 반대했던 시모 때문이었죠. 저 역시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 그걸 제가 겪었습니다. 시집살이 그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인생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듣고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일단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눈 떠보니 전 가족이 없는 고아였어요. 제 나이 4살.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말이죠. 그 때문인지 일찍 철이 들었고 나이에 비해 조숙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구김살 없이 잘 컸어요. 고아원 친구들과 아무 문제 없이 또 열심히 공부하며 나름 재밌게 살았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20살이 되자 저는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가지 않았고 바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바로 일을 해서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20살 때부터 돈을 모으고 일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빠 같은 또 엄마 같은 포근한 사람이 남자친구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했는데 지금의 남편이 딱 적임자였어요. 늘 성실하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였습니다. 지민아, 너 그때 보니까 온몸을 덜덜 떨면서 추워하더라. 아침 출근길에는 추워. 옷 제대로 입고 다녀. 아, 그리고 이거. 한절기라 조심해야겠어. 이게 뭐야? 헤헤, 지민이 비타민 좀 사왔어. 이거 후기 1등이더라고. 좋은 거래. 꾸준히 먹어봐. 오빠가 떨어지면 또 사줄게. 어머, 고마워, 오빠. 안 그래도 비타민 챙겨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역시 오빠는 센스쟁이. 아직 해줄 게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로 센스쟁이라고? 기대해, 지민아. 난 너한테 부족함 없이 사랑 줄 거야. 알지? 고마워, 오빠. 정말로? 3살 차이 나는 준호 오빠는 처음부터 저에게 무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홀로 자취하는 저에게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불이며 베개며 각종 편한 침구들, 또 영양제까지 풀코스로 챙겨주는 자상함 1등 남자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저의 자존감 지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빠네 집에 가기도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당당해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게다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 시댁에서는 저의 이런 상황을 아예 모르셨습니다. 굳이 미리 알 필요는 없었거든요.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용기 내서 직접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오빠네 가족은 시어머님, 여동생, 그리고 오빠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오빠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졌거든요. 시어머님도 그 때문인지 아직은 경제활동을 하시며 활발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의 정체를 밝히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까지도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을 잡아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 우리 왔어. 그래. 들어와라. 우와, 무슨 진수성찬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오빠 여자친구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쁘네. 어머님이 더 고우세요. 싹싹해라. 그래. 배고프죠? 어서 들어와요. 맛있는 거 해놨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제가 온다고 그날은 갈비, 잡채, 수육, 제육볶음 등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뭔가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 밥 한 공기 더 먹어도 되죠? 그래. 나야 고맙지. 어머, 잘 먹네. 아니, 음식들이 정말 다 맛있어요. 이건 밥 2공기는 먹어야 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드디어 오빠와 저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예상했겠지만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연애만 하기에는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지민이랑 같이 살고 싶어. 결혼 허락해 줄 수 있어? 어머, 결혼? 어머, 너무 잘 됐다. 네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 오빠 많이 좋아해요. 오빠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요. 오빠 덕분에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 너희가 좋다면 뭐. 그럼 슬슬 식을 잡아야 할 텐데 말이다. 지민이 집에는 말씀드렸고? 엄마, 그게... 내가 너무 빨랐나? 슬슬 지민이 집에도 이야기 드리자. 어머, 이 엄마도 아들 장가 처음 보내잖아. 떨린다, 야. 엄마, 지민이는 혼자야. 그래서 내가 더 잘 챙겨야 해. 혼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 성인 되고 독립했고, 근데 구김살 없이 정말 잘 자랐어. 그래서 결혼도 서두르고 싶은 거야. 내가 지켜주고 싶어.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4살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친엄마 얼굴이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생생하지는 않아요. 대신 전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 사정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좀 외로웠지만 그래도 잘 견디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놀라셨을 텐데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준호 오빠, 어머 됐어요. 그만 이야기해요. 갑자기 어머님이 차가운 존댓말로 바꿔 이야기하셨습니다.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셨어요. 아니 김준호, 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면 어떡해? 내가 너희 사귀는 건 알았지만 이게 말이 돼? 어? 엄마, 지민이도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야. 또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가 좋으면 그걸로 됐지. 무슨 문제? 너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야. 몰라서 물어? 내가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보내려고 여태 키우는 줄 알아? 아무리 못해도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계셔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지민이가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넌 왜 지민이를 선택한 거냐? 알고도 만난 거야? 너 사기 연애한 거 아니야? 어머님, 아니에요. 저 오빠 진심으로 순수하게 만났고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오픈했어요. 다행히 오빠가 이해해줘서. 아니 아가씨, 당연히 우리 준호같이 착한 남자니까 이해해주지 안 그래요? 며느리감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서 아까 음식들도 무리해서 다 만든 거고요. 그런데 돈이 아깝네요 진짜. 고아인 건 물론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사정이 있을 테고 그건 알아요. 근데 내 자식한테 굳이 오는 건 난 반대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요. 난 준호 엄마예요. 결혼 상대자는 나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리 준호가 좋다고 해도 내 자식 가시밭길 가는 건 두고 볼 수 없어요. 엄마가 뭐가 가시밭길이야. 천천히 다시 이야기 좀 들어봐. 너 고생길 훤히 보이는데 엄마가 그냥 있어? 장모님 사랑도 받으면서 온전히 사랑받고 자란 여자가 구김살이 없는 거야. 알아?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언젠가 애정결핍이 나타나는 거라고. 너한테도 이제 엄청 의존하고 그럴 거야. 안 봐도 뻔하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결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어서 가봐라들. 저 어머님 잠시만요. 제 이야기 좀 됐어요. 지민 씨도 우리 준우랑 정리하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새겨 들으세요. 2주, 그래 2주 줄게요. 그 안에 서로 정리하세요. 난 절대 결혼 못 시켜요. 엄마, 좀 그만해. 뭘 헤어져? 그게 말이 돼? 정말 폭풍이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오빠도 단단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좌절하고 말았죠. 저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결국 전 절망의 수렁으로 깊게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느꼈던 그 어두운 수렁으로 제가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는 했지만 정말 제 사정이 딱했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저희의 관계를 정리하는 건 말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건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어렵고 귀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대로 오빠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역시 어머니에게 화가 단단히 났어요. 하지만 무조건 싸우고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전화로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지민 씨, 누가 지민 씨 찾는데? 준호? 준호 이야기하면 알 거라면서? 네네.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회사까지 전화를 하시다니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빠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보세요? 그래, 나다. 준호 엄마야. 안녕하세요. 회사 전화까지 어쩐 일로. 지민이 너 내가 뭐 장난하는 줄 알았니? 준호한테 전화번호 물어봐도 도통 안 알려주길래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냈다.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한 7시는 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따가 7시 넘어서 그 회사 앞에 스타벅스 있더라. 거기서 좀 보자. 만나는 건 저도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 오늘 선약이 있어요. 취소하기 좀 어려운 약속이라. 어쩌죠? 제가 시간 내서 집에 찾아가도 될까요? 집? 참, 집에는 뭐하러 와? 너희 이제 헤어진 거 아니었니? 나 먼 길 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 그거 그래봤자 친구 만나는 약속 아니야? 그냥 오늘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나와. 이따가 갈게. 시간 맞춰 와라. 네. 알겠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전화였고 또 이번에 어머님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오빠에 대한 저의 진심을요. 어머님 말씀대로 친한 친구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넌 어른을 기다리게 하니? 죄송해요. 갑자기 퇴근할 때 일이 생겨서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 연락 못 드렸어요. 나 너한테 핸드폰 번호 안 알려줄 거야. 우리가 앞으로 이어질 인연이 아닌데 왜 알려줘?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일단 준호 내가 어렵게 키웠어. 나도 일찍이 준호 아빠 그렇게 보내고 악착같이 애들 키웠어. 난 우리 아들 절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지민이 너도 물론 잘 자랐겠지. 그런데 말이다. 고아원? 고아 출신? 그 꼬리뼈 평생 따라다니는 거야. 나 너무 믿게 생각하지 마라. 부모 없는 자식 그거 정말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지. 우리 준호도 아빠 없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기죽을까봐 내가 신경을 썼는데. 근데 지민이 너는 둘 다 없으니 아휴,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다만 그건 그거고 또 결혼은 결혼이다.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안 그러냐? 너도 모르게 주눅 들어서 지내면서 그게 네 마음에 다 자리 잡았을 거 아니야. 자고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지금이야 뭐 결혼하기 전이고 또 이제 막 30대 넘었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야. 너도 모르는 사이 살다 보면 애정결핍 같은 거 반드시 나올 거야. 너도 너 수준에 맞는 사람 찾아라. 당장 준호랑 헤어져. 준호가 마음을 못 먹으니까 너라도 전화 차단하고 앞으로 받지 말고 그렇게 지내. 안 그래도 준호 이직하니 많이 하던데 차라리 잘 됐지. 이직하고 서로 몸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알겠어? 당장 해결해 이 문제.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어머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어머님, 저 준호 오빠랑 절대 못 헤어져요. 아니, 안 헤어질 거예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결혼 약속했어요. 아기 계획도 세웠고요. 미흡한 거 많겠지만 믿어주세요. 너가 이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 소리 듣는 거야. 어른이 말하는데 뭐? 말씀 다 하셨어요? 참나, 참 예의를 밥 말아먹었구나. 너 그렇게 고아원 출신 티내면 어쩌지? 앞으로 우리 준호 곁에 얼씬도 하지 마라. 카페에 사람들도 많은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아원이 부모 없는 자식이냐 하면서 쩌렁쩌렁 목소리를 크게 울리셨어요. 정말이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입장은 의리였어요. 정말이지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준호 오빠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모두 전달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한다면 한다는 성격이거든요. 결국 결혼 안 시켜주면 집 나가겠다고 떼를 쓰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어머님 때문에 오빠는 기어코 그로부터 한 달 후 집을 나오기까지 했어요. 저는 정말이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오빠가 다신 안 보겠다고 선언하자
그제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결혼 허락도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그건 바로 시댁살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 거라고 친구들이 뜯어 말렸지만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그리고 그런 오빠를 키워주신 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저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동생은 대학 졸업 때문에 근처 기숙사에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결국 어렵게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못 말리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절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모는 온갖 심부름과 핀잔을 주었어요. 예, 너 이거 설거지 마무리 한 거냐? 네, 어머님. 무슨 문제라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설거지하고 뒷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이러면 식기들 망가져. 잘 관리해야 된다고. 아유, 뭘 해봤어야 알지. 네, 주의할게요. 그리고 너 빨래할 때 색깔별로 넣고 있는 거냐? 옷을 입었는데 하얀 먼지가 묻었더라고. 이런 거 구분해서 넣는 것도 모르니? 네네. 당연히 구분해서 넣었는데요. 아마 먼지가 묻은 거 아닐까요? 예. 자연스럽게 묻은 먼지랑 세탁 빨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묻은 먼지랑 같니? 너 이런 거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어릴 때부터 고아여서 모르나 본데 이런 생활의 지혜가 진짜 쓸모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어머님, 제가 물론 아직 살림하는 게 미흡하고 낯설어서 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잘 배우면서 노력할게요. 하지만 제가 어릴 때 고아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원인을 그걸로 찾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이랑 식구예요. 가족이라고요. 고아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좀 그래요. 참나, 너 웃기다. 내가 뭐라 했니? 그리고 맞잖아, 고아. 내가 틀린 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그리 사람을 궁지로 몰아세워? 너 시어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하는 것도 그래. 그것도 옛날부터 가정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휴,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님을 떠나서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화가 났어요. 고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을 하시며 딴지 걸고 무시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이며 청소며 그리고 어머님 속옷 빨래까지 직접 시키셨어요. 물론 며느리로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도와주시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참, 같은 여자로서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적당히 어머님 편도 들고 다시 저한테도 사과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정말이지 남편이 없었다면 진작에 집을 나갔을 것 같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남편에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 정말 의문스러웠어요. 이건 무슨 돌연변이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은 새벽부터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동창 친구들이 여기 근처에 놀러 온다고 해서 우리 집에 들르기로 했거든. 장도 좀 보고 맛있는 요리도 좀 해놔라. 한 5명 정도 올 거니까 음식 생각하고 해라. 그 갈비찜 그거 하려면 미리 고기 물에 재워두고 제대로 해라. 친구들 앞에서 면 좀 세우게. 알겠냐? 뭐라고요, 어머님? 잠결에 들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짜증나. 넌 좀 일어나라. 해가 떴는데 무슨 아직도 잠을 자냐? 밥 좀 하라고 이따가. 내 친구들 5명 정도 올 거니까. 네, 알겠어요. 고아원에서 나름 요리반장을 할 정도로 저는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또 이참에 점수를 좀 따고 싶었죠. 갈비, 닭볶음탕, 각종 전까지 붙여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이윽고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어요. 미자야, 우리 왔어. 어머, 어서 들어와. 이게 얼마만이야? 야, 너 미자 그대로다. 너 보톡스 그런 거 맞아? 어쩜 주름 하나 없어? 아이, 무슨, 너희들도 그대로다. 어서들 들어와. 배고프지? 와,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음식하느라 고생했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며느리예요.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 이쁘다. 첫째 며느리야? 우와, 미자야, 너 아들 농사 잘 지었네. 뭘 잘 지어? 예, 너는 국 좀 내와라. 어머님은 친구분들에게 절 소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창 밥을 먹는데 친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 지민이라고 했나? 아이고, 새댁이네, 새댁이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된 거야?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겠다. 네네,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저희 그냥 작게 스몰 웨딩 했어요. 그래? 요즘 그게 대세라고 하더라. 우리 딸도 그거 한다고 하더라. 근데 또 친정은 딸 시집 보낼 때 또 마음이 안 그래. 난 우리 딸 돈은 좀 들더라도 제대로 사람들 속에서 축복받으면서 결혼식 하길 바라거든. 지민이 부모님은 괜찮다고 했어? 그게... 아유, 시끄럽고 됐어. 아줌마들이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아? 얘, 너는 우리 사이에 끼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라.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 좀 하게. 아이고, 미자야. 넌 왜 그러냐? 간만에 여동생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좋은데 왜? 이제 1년 넘었으니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아기도 낳고 그러면 돼.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무슨 동생이야. 어른들 사이에서 못 자라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아기는 바라지도 않아. 엄마 준비가 되어야 아이도 편안하게 사는 건데. 아유, 지민이 애는 그런 감정을 모르니 뭐.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과일도 먹어. 네네. 편하게 대화하세요. 전 이만. 친구들 앞에서 제 집안 이야기가 나오자 불이 나게 저를 다른 방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친구들이 아실까봐 얼마나 눈치를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좀 서럽더라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님이 물론 엄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전 마음으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아직 그러려면 한참 먼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1년 넘게 힘들게 지냈어요. 정말 그럴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도 늘 외롭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게다가 제 편인 남편이 있으니 그나마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는 카톡 프로필 메인 사진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나마 어릴 적 친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고아원 선생님께서 어렵게 구해주셨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생머리에 청순한 느낌으로 생기셨어요. 어릴 때는 이 사진만 보고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이제는 별 감흥은 없습니다. 엄마가 밉거나 원망스럽지도 않고요. 오빠는 제 어린 시절 모습이 너무 귀엽다면서 사진을 올렸어요. 시어머님이 또 핀잔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였지만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저는 결혼 이후에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계획도 있고 또 게다가 시어머님께서 그만두라고 성화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곧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면서 좋게 받아들였어요. 하루는 오빠가 퇴근하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 어린 시절 카톡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진짜 귀엽지? 뭔데 그러냐? 이게 누군데? 그치? 지금 지민이랑 완전 딴판이지. 내가 확대해줄게. 여기 얘 손가락 좀 봐. 진짜 작지 않아? 이 사진이 누구라고? 지민이 어린 시절 사진이야. 그나마 남아있는 엄마 사진이라고 했지? 어머님도 진짜 미인이시다. 지민이랑 똑 닮은 것 같아. 그래 오빠? 맞아, 완전 아기다. 그때 잠깐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잠잤던 거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나. 하긴 뭐 워낙 어릴 때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이 사진 보면서 버텼어. 이 사진이라도 남아서 다행이야. 이건 엄마가 놓고 간 거겠지? 이게 엄마 사진이니? 네네. 유일하게 한 장 남은 건데 그때 보육원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어릴 때 왜 애들이 물건 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정말 잘 간직했어요. 그래서 여태 남아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나 밥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속이 안 좋네.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체했어? 아니야. 니들끼리 먹어라. 나 좀 누워야겠다. 어머님은 사진을 보신 이후로 이상하게 말수가 적어지셨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어느새 잦아들었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아침을 차리려는데 벼랑간 어머님이 저를 다정하게 부르시며 말리셨어요. 지민아, 아침 이제 차리지 말아라. 네? 매일 아침은 꼭 드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빠는 어차피 밥 안 먹지만 출근길 배웅하면서 저도 반찬만 몇 개 더 꺼내면 되는데요, 뭐. 어머님, 아침 드셔야 어지럽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야. 너도 아침잠 못 자고 일어나서 만드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하는데 매일은 못하지. 그냥 나도 대충 빵을 먹든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까 굳이 매일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하지는 말아라. 그래도 될까요? 그럼 저야 감사하죠. 그럼 저한테 언제든 차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침 밥 차려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너 여기 동네 친구 몇 명 있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들 좀 만나고 그렇게 좀 지내라. 네. 근데 뭐 다들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친구랑 수다 떨 시간 정도는 있지. 주말에 콕 박혀 있지 말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라. 네,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 이상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배려해주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내심 마음에서 웃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지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님이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평소 친구들이나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제 그런 사정을 숨기려고 하셨지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민아, 너 그 고아원을 몇 살 때 갔다고 했냐? 저 4살이요. 진짜 그때는 잠깐 어디 친척집에 놀러 간 줄 알았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비 오면 왜 엄마들이 우산 가지고 오시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돼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편견 있더라고요. 전 그런 게 싫어서 보란 듯이 더 밝게, 더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그냥 뭐랄까 제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준호 오빠를 만났고요. 그래, 잘했다. 고생했다. 어머님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가 술술 실타래처럼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려니 정말 제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친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 알아? 네. 그때 고아원 선생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보육원 오기 전에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전 엄마 원망 안 해요. 분명히 사연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엄마도 어린 나이였을 텐데. 또 제가 그때 4살이었으니까 분명 그런 결정 쉽게 내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 나이가 되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래, 그럼 됐지 뭐. 참,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엄마 기일을 챙겨요. 물론 낳아서 길러주신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챙겨야죠. 안 그래도 다음 달 초에 엄마 기일이라 매번 제사 지내거든요. 혼자 살 때는 문제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어머, 그러냐? 왜 말 안 했냐? 그래, 그럼 챙겨야지 당연히. 진짜요? 어머님 불편하실까봐. 아니야. 그게 사람 도리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그치? 네,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참나, 얘 그만 울어. 뚝. 준호도 알고 있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말해둬라. 그날은 야근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그래야겠네요.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엄마 기일 때가 되었어요. 아침부터 제사 준비를 했고 어머님도 옆에서 전도 붙여주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될까요? 저는 눈을 씻고 다시 어머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온순한 표정으로 제사 일을 도와주시고 계셨어요. 전 의심하지 않고 어머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빠와 시어머님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평소에도 혼자 지내고 꽤 우울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셨어요. 지민아, 나 좀 보자.
네네. 무슨 일이세요? 너 이렇게 제사 혼자 지낸 지 얼마 됐니? 아, 한 18살 때부터니까 꽤 됐네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 혼자 지냈던 거야? 네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낳아주신 엄마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보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제사 지내면서 이런저런 넋두리 하다 보면 엄마를 진짜 만나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어머님은 벼랑간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거의 오열하셨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민아, 이렇게 잘 컸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참, 이게 사람 인연이 이렇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렇네. 지민이 엄마 사진 다시 보여줄래? 네, 네, 여기요. 내가 결혼하고 동네에서 만난 친한 언니야. 내가 지민이 너희 친엄마를 알아. 너희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어. 너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이 너 낳기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딸 하나 낳겠다고 진짜 너희 엄마 고생했지. 시댁에서도 엄청 욕먹고 그랬어. 그때마다 나 찾아와서 울고 그랬고 우리 진짜 친했어. 거의 친자매처럼 지냈거든. 그리고 지민이 너 낳고 3살 때쯤 되어서 갑자기 정말 이유 없이 저 세상 갔지. 아마 시집살이가 대단했는데 아기 낳고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 결국 그 후에 내가 너 좀 돌봤거든. 엄마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늘 지민이 너 엄마는 너 걱정뿐이었어. 자기 잘못되면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서. 네? 그게 정말인가요? 어머님, 왜 그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도 사실 시모가 정말 대단했거든. 집안의 반대로 결국 지민이 피 같은 너를 잠깐 맡아 키우다가 결국엔 도저히 나도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 돌볼 수 없으니 어째. 그 작은 아이가 어딜 가겠어.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보내게 된 거야. 미안하다, 지민아. 너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구나. 어머님, 그러셨구나. 아니, 어쩜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초반에 내가 너 고아라고 좀 그랬잖냐. 내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 아기를 보육원에 덩그러니 놓아두고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야.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어린아이들이 고아라고 하거나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그때 기억이 나서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있었어. 에휴,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몹쓸 짓 했다. 미안해서 어쩌냐. 너네 엄마 보기에도 너무 나쁘고럽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사진이랑 기일도 잘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사진 보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엄마가 이 세상에 나와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윽고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던 남편도 들어와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빠도 울고 저도 울고 시어머님은 다시 또 오열하시면서 저희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죠. 엄마, 그럼 나 초등학교 때 어렴풋이 기억나. 같이 봉사활동 같은 거 가지 않았어? 혹시 거기가 지민이가 있던 곳이야? 그래. 어머, 너 기억하는구나. 맞아. 지민아, 내가 준호 낳고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갔었어. 너 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그때 넌 7살이었지. 잘 살고 있길래 나중에 좋은 곳으로 입양 가기를 바랄 뿐이었지. 우와, 대박. 내가 지민이를 그 어릴 때 잠깐 만났었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진 거잖아.
우와, 정말 대박이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쩐지 오빠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랬잖아. 오빠를 진작에 봐서 그랬나 봐. 뭐? 얘들아, 아니 지민아, 이제 시어미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저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멋진 준호 오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 정말 곱고 예뻤는데 갑자기 그렇게. 아이고, 엄마 그만하셔. 거봐, 내가 여자 번호는 있다고 했지? 지민이랑 이제 딸처럼 지내셔. 기분이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좋지. 그래. 그리고 지민아, 너 이제 너 나이답게 꾸미고 재밌게 살아. 그리고 다시 일도 나가렴. 아직 아기 계획 없으니까 천천히 알아보면서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바깥 일도 하면서 내 꿈 찾아라. 네네. 알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는 정말 드라마 같은 극적인 스토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믿기 힘드시죠? 저 역시 그랬어요. 이건 정말 만들라고 해도 만들지 못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요, 가끔은 현실 이야기가 더 드라마 같더라고요. 저도 직접 겪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혹시 고아로 힘들게 자란 분들이 계신가요? 그럼 편견을 가지지 말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 그 후 저희는 자주 가족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를 마음으로 대해주시니 저도 역시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엄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사정을 깊게 들여다보시면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사연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발자국 물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봄바람 휘날리는 봄이 왔네요. 여러분 마음에도 늘 행복한 봄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